절대 하지 말아야 할 연락들 제외하고 싶다면 이 연락만큼은 제발 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제외 연락 유형과 현명한 접근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별 후 재회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는 그 한마디가 재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연락 한 번이 재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거나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연락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잘 지내? 로 시작하는 안부 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쿨해 보이거나 상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이런 연락을 하시죠. 하지만 이는 마치 나 없으니 잘 지내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별은 서로 좋아 죽을 것 같아서 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관계를 끝내자고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잘 지내냐고요? 이건 상대가 내린 이별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했든 여러분이 통보했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다면 이 연락은 상대에게 얘가 아직 미련이 있구나. 역시 내가 잘 헤어졌네라는 생각만 심어줄 뿐입니다. 설렘보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라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의 상처를 무시하고 눈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쿨함이 아니라 철없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지내? 는 묻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매력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와 변명으로 점철된 연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래서 그랬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하면서 구구절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시죠.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래,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할까요? 만약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별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별은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미안해, 내가 왜 그랬냐면 하고 설명을 늘어놓으면 상대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하철 옆자리 사람이 내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상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게 만들려면 우선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 입장만 피력하려 하면 상대는 얘는 아직도 자기 얘기만 하네 하며 이기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 사과나 변명은 잠시 접어두세요.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진심을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책하고 후회하는 내용의 연락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와 같이 자신을 탓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마치 나는 너 없이 불행해.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통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불행을 강조하고 자책한다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재회가 불행의 재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관계에서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다시 그 불행 속에 뛰어들고 싶을 리 만무하죠. 이는 마치 다이어트 중에 눈앞에 놓인 달콤한 케이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적이긴 하지만 결국 나를 망칠 것이라는 걸 알기에 피하게 되는 거죠. 재회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여러분의 단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거나 불행을 강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며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의 말은 일기장에 쓰세요. 상대에게는 여러분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종류의 연락입니다. 이 부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심지어 공통 지인에게 부탁해서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상대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재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여러분과의 연락조차 원치 않아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간절함이 아니라 소름 돋는 집착으로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사가 여러분과 연락하고 싶다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상사에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공포와 불쾌함이 앞설 겁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관계 정리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까지 동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얘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헤어지길 잘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연락의 양과 횟수로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장문의 카톡을 여러 통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찍히도록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장문 카톡이 뜨거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과목의 시험 범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재중 전화 200통을 찍었는데도 답장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0통이요? 그 정도면 상대는 여러분을 스토커로 신고할까 진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를 질리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연락의 양과 횟수로 상대를 압박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재회로 가는 길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나 자신을 저주하는 연락입니다.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 나는 너 없이 불행할 거야와 같은 극단적인 감정 표현은 재회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별의 아픔 속에서 극도로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연락은 상대에게 여러분을 위험하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각인시킬 뿐입니다. 연애는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에게 불행을 빌거나 자신은 불행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불행한 관계였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불행 속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죠. 이는 마치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아무리 깊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공격적인 마음이라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자식에게는 그것이 폭력으로 느껴지죠. 여러분의 저주 섞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나고 힘들어도 이런 말은 삼가주세요. 자, 그럼 최악의 연락 유형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명하게 다가가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나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하고 카톡이나 DM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세요. 이별은 상대가 여러분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갑자기 찾아가는 행동은 상대에게 내 시간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편한 시간에 확인하고 답장할 수 있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활용하세요. 이는 상대에게 배려가 담긴 연락으로 느껴질 겁니다. 만약 꼭 전화나 만남이 필요하다면 미리 약속을 잡는 것이 예의입니다. 두 번째, 미리 보기 화면부터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카톡이나 DM은 미리 보기로 내용의 일부가 보입니다. 이 미리 보기 화면에 상대가 하고 클릭하고 싶도록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관심사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잘 지내?
는 아무런 호기심도 유발하지 않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업데이트 소식이나 함께 즐겨보던 드라마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한 가벼운 언급처럼 상대가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락은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답장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끝내세요. 장문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통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한두 통, 최대 세 통을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마지막은 반드시 물음표로 끝내는 겁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와 같이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무 무겁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피하고 상대가 쉽게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거나 짧게 반응할 수 있는 질문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민하고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제외하고 싶은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별한 상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연락을 보고 기대감이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재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상대가 여러분의 연락에 즉시 답장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골든 타이밍이라고 불리는 시기에도 상대는 거절하거나 답장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별 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상대에게 이전과는 다른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재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과 현명한 전략이 더해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